야, 예전에 내가 용병칸 사건 언급한 적 있나? 용병칸, 똥칸. 그럼 뭐 했지? 그런 적 있는데 용병칸 사건 없나? 아까 이제 뭐 누가 중국에 이제 갔다 온 적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떠오른 사건인데, 식사고 난 직후라도 그지? 조금 졸음을 좀 깨우기 위해서 이 더러운 사건 좀 보자.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판례다. 예. 용병칸, 어떤 공원 내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건이거든. 야, 뭐 경찰관 되려면 그지? 이 정도 비위쯤은 좀 참아내야지, 안 그래? 토막살인 사건 수사하던 그 경찰관들 처음에 이제 초보 형사들은 그냥 막 깨어냅니다. 정상적인 시체도 아니잖아. 목은 북쪽, 팔은 뭐 동서, 그 다음에 다리는 남북, 뭐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져 있잖아. 예.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시체들 보면은 밥맛이 나겠냐? 예. 밥맛이 안 나죠. 그래서 초보 형사들은 처음에 이런 어떤 끔찍한 살인사건 수사하다 보면은 아주 막 그냥 한 몇 주 정도는 밥맛이 없어가지고 막 식사도 잘 못한대.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러셨다고 그러던데.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잖아. 예, 경험이 쌓이고 익숙해져서 베테랑 형사가 되면 그런 게 어딨냐. 그런 요런 이제 시체 옆에서 그냥 짜장면 먹습니다. 이러면서 막, 뭐 농담삼아 이제 그렇게 말하시던데. 이제 졸음을 쫓는 의미로 이제 요 사건 살짝 언급하고 이제 그 뒤에 공범론 마무리하도록 하지. 내가 왜 이 사건을 떠올렸는가 하면 네가 아까 중국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했지. 야, 중국에 있는 그 공중 화장실은 그 칸막이가 없다면서 맞나? 없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럼 거기 똥이 나오나? 칸막이 없는데 똥이 나오나? 그게 나오면 야, 니 거기서 한번 볼리본 적 있지? 없나? 한국 사람들은 그런 중국 화장실 들어가면은 안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나온대. 그냥 진짜 배가 아프지 않은 이상은 바로 나온답니다. 칸막이 없다면서? 야, 난 놀랬다. 그런 데가 어딨냐. 물론 남자 칸 여자 칸은 구분돼 있지. 그것까지 안 됐으면 진짜 미개인이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야, 이런 상태인데, 칸막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거기 볼 일이 봐지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알던 어떤 학원의 어떤 실장님께서 이제 중국 생활을 갖다가 꽤 오래 하셨나 봐. 근데 이제 그 자기 본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제 자기 친구 이야기처럼 이렇게 둘러대시던데, 이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한국인들은 아까처럼 이렇게 중국에 있는 공중 화장실 못 들어갑니다. 왜? 아까 그런 상황이니까 안 나오려고 했는데도 그냥 싹 들어간대. 그런데 이제 어떤 한국 유학생이 너무 배가 아팠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뭐 밖에서 쌀 수는 없잖아, 그지? 할 수 없이 이제 그 중국 화장실에 들어갔대. 들어가가지고 볼일 보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처참한 희한한 그 광경이 이제 펼쳐진 거지. 각각 칸에 그 중국인들이 이제 볼일을 보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보니까 너무 쪽팔리지. 그런데 어떻게 뭐 그냥 바로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너무 쪽팔리니까 이제 얼굴을 가리고 이제 마치 빈칸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볼일을 보기 시작했는데, 자, 옆에서 이제 볼일을 보던 중국인이 이렇게 신문을 갖다가 읽고 있었대. 근데 신문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나 봐. 뭐 스포츠 신문인 것 같은데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얘가 이제 처음에 쪽팔려가지고 얼굴 가리면서 뭐 볼일 보고 있는데 힐끄니까 쳐다봤단다. 예, 힐끄니까 쳐다보니까 중국인이 참 친절하게도 뭐 중국말로 뭐라 같이 보자고 하면서 이제 자기 쪽으로 이렇게 다 신문을 넘겨주더란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자, 똥을 누면서 신문을 같이 보는 이런 참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대.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중국 이야기고, 이제 우리 한국 이야기 한번 해보자. 예, 이거는 시험에 나와. 한국은 다행히 이렇게 칸막이가 확실히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나만의 공간이잖아. 나의 프라이버시 공간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야지. 자,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A녀가 있고, B남이 있는데, 각각 부부 사이입니다. 예.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산책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갔다가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 아내가 볼 일이 좀 급했나 봐. 그래서, 여보, 나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밖에서 좀 잘 좀 지키면서 기다려줘. 이렇게 이제 부탁말을 하고, 안에, 공중 화장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볼일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옛날에 위법성 조각 사유, 피해자 승낙에서 안 했지. 예, 안 했나? 그럼 지금 한번 보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볼일을 보고 앉아 있는데 조용하게 이제 평화스럽게 볼일을 보고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놓고 소리만 똑똑똑 들리는 거야. 근데 A녀는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남편인 줄 알았대. 근데 그것도 그렇다. 뭐 남편이라고 문 열어주면 되나? 그것도 뭐 하려고. 그지? 예, 근데 이제 A녀는 놓고 소리가 들리니까 아, 밖에서 기다리는 남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 아마 남편을 아빠야, 누구누구 아빠야 보통 이렇게 부르잖아, 그지? 예, 아빠야 하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줬대. 근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갑이라는 강간범이었습니다. 바로 문을 열어주자마자 강간범이 뭘 하기 시작했다? 폭행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강간하기 위해서. 자, 일단 요 사건 만만히 볼 사건이 아닙니다. 세 가지 범죄 전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 세 가지 범죄.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행위 하나하나씩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A녀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이 강간범이 용병칸 안으로 들어간 행위. 예, 요거는 무슨 죄일까? 이거 주거침입죄입니다. 이거 공중화장실 용병칸 이게 어떻게 A녀 죽습니까? 아니, A녀가 어떤 피해자가 볼일을 보고 있는 동안은 거기는 자기 집이야. 예,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기 집. 그런데 승낙 없이 들어왔지. 예, 그래서 일단 주거침입죄 하나 성립하고요. 그 다음 A녀는 남편이 아니라 강간범인 것을 알고 빠져나오려고 했겠지. 근데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지. 이게 무슨 행위? 이게 강간행위입니다. 그래서 강간죄. 그 다음에 한번 했던 느낌이 드는데. 강간 도중에 A녀를 갖다가 피투성이를 만들어버려. 예, A녀를. 강간, 치상죄. 요 세 가지 범죄가 성립한 아주 독특한 케이스다. 무조건 안겨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결과적 가중범 배웠지? 결과적 가중범 배웠지? 또 안 배웠다 하면, 알겠지? 예.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된 쟁점 알아둬야 돼. 그때 A녀를 강간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 기다리던 남편이 비명소리를 듣고 즉시 와가지고 이 갑을 갖다가 진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강간 미수 상태야, 기수 상태야? 강간 미수 상태. 강간 미수 상태에서 피투성이로 만들었지. 치상의 결과를 발생시켰다 해도 강간 치상죄 기수다라는 거. 요게 결과적 가중범 쟁점이다. 그 다음에 요거 주거침입죄와 관련해서 사실 피해자 승낙이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 언급했지. 예. 피해자 승낙이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된 쟁점이 숨어져 있어. 요때 이 강간범 갑이 주거침입죄는 위법성 조각된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왜? 판사님, 얘가 똑똑하니까 A녀가 자발적으로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입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니까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됩니다라고 뻔뻔하게 주장합니다. 그때 우리 판사가 뭐라고 했을까? 입 닥쳐 한 거죠. 입 닥쳐. A녀가 강간범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냐? B 남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어. 남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지. 이거는 착오에 의한 피해자 승낙이다. 근데
착오에 의한 피해자 승낙은 무효다, 유효다? 무효다. 이건 없는 거야. 무효인 피해자 승낙이라서 주거 침입죄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대. 여기 이제 용변가 사건인데 요 세 가지 범죄 전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됐죠? 예. 이거 최근까지도 뭐 경감부 시험에서도 막 이 세 가지 범죄 묻는 문제가 막 나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아마 나올 거다, 이거. 그 정도 하고, 그 다음. 아까 이제 점심 전에 했던 이야기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까. 자, 1인 다르는 공동정범이라고 했지. 그리고, 자, 이제, 아까 이게 적었으니까 이제 뭐 말로 그냥 하겠습니다. 1인이 그 공모 범위를 초과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놈 역시 1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진다. 그지? 이게 바로 공동정범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공동정범 케이스인데 한 놈한테는 이런 범죄가 성립하고 다른 놈은 어떤 범죄가 성립할지 고민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범죄명이 이꼬르야. 자, 근데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다. 그걸 안겨야지. 자, 어떤 예외가 있는가? 담배 가게 사건, 1km 사건, 아주 중요한 판례. 등산용 칼 사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거는 잘 안 나오는 판례지만은 그래도 알아도 강간 모른 사건. 됐지? 자. 요 등산용 칼 사건 외에는 범죄 명예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다만 1인하고 다른 놈 범죄가 다르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 어떤 경우인지 보자. 담배 가게 사건. 갑가을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입니까? 아니, 절도 친구야. 그래서 이날도 역시 절도를 공모합니다. 야, 우리 절도만 하자. 절도를 공모하고 한 놈은 밖에서 망을 보고 있고 한 놈은 그 어떤 집 점포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절취하기로 이렇게 역할 분담했대. 자, 근데 그 절취하러 들어간 그 장소가 바로 담배를 파는 담배 가게입니다. 그래서 담배 가게 사건. 키워드는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나올 거야. 빈 가게. 진짜 친절한 교수님은 담배 가게를 줄 거다. 진짜 친절한 교수님. 근데 친절한 교수님보다는 이제 불친절한 교수님들이 더 많다고 했지. 담배 가게인데 보통 이런 말이 나올 거야. 빈 가게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인기척,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인기척 소리가 나서 갑은 먼저 들어갔어. 갑은 먼저 들어가가지고 절취행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인기척 소리가 나가지고 망을 보던 어리 먼저 도망간 겁니다. 자, 근데 A녀가 아니다. A남이다. 이 피해자 A남이 절도범 잡아라, 도둑놈 잡아라 라고 하면서 갑을 갖다가 체포를 하려고 하니까 체포를 갖다가 면탈하기 위해서 갑이 A남을 좀 세게 때렸나 봐. 세게 때려가지고 A남을 갖다가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절도가 체포 면탈하기 위해서 폭행을 하면은 중강도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어찌됐든 간에 범죄 명칭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결국 갑한테 성립한 범죄는 뭐가 됐는가 하면은 강도 상해죄가 돼요. 때렸잖아. 때려가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그래서 강도 상해죄. 자, 그러면 이 원칙에 따르면은 얘도 무슨 죄에 돼? 강도 상해죄. 근데 달라.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얘는 인기척 소리가 나자마자 먼저 이렇게 도망갔기 때문에 설마 갑이 피해자를 갖다가 이렇게 심하게 때려가지고 상해를 갖다가 발생시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른 원래 공모한 요 범죄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특수절도죄. 왜 특수절도가 붙습니까? 2인 이상이서 함께 절도라면 특수자가 들어가.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이는 암기할 필요 없다. 얘는 강도상해, 얘는 특수절도. 얘 암기할 필요 없어. 요거 암기해, 요거. 불일치. 됐지? 예. 그러니까 1인 다루는 예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참 웃긴 재밌는 사건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갑이라는 애가 있고, 어리라는 애가 있어. 이제 B 집에 들어갔대. 물론 얘들이 공모한 것은요, 절도만이야. 야, 우리 사람은 뭐 다치게 하지 말자. 우리 절도만 해. 이렇게 절도만 공모하고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물건을 훔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딱 피해자한테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저 도둑놈들 잡아라! 라고 하면서 쫓아가는 상황입니다. 쫓아가는 상황인데, 얘들은 도망가다가 작전상, 따로따로 도망갑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 쫓아가던 이 B가 처음에, 을부터 잡자라고 생각하고, 을을 갖다가 이렇게 달려가서 쫓아서, 잡아서 일단 이웃 주민들한테 이렇게 인수인계를 딱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른 방향으로 도주한 요 갑을 갖다가 또 달려가지고 갑까지 잡으려고 했어. 갑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힘이 좀 붙인 거지. 왜 그러냐면 을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달려간 거리가 뭐 1km. 그래서 1km 사건. 근데 웃긴 게 또다시 갑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달려간 그 거리 역시 역시 이게 1km야. 그래서 1km 사건.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2km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옛날에 또 교수님이 그냥 이 사건명을 1km 사건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야. 처음에는 힘이 좀 남아 돌아가지고 을을 갖다가 가볍게, 또 얘가 소나무 몽둥이를 들고 있었거든. 소나무 몽둥이로 이렇게 딱 가볍게 제압을 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갑을 갖다가 체포하려다 보니까 막 힘이 붙여. 그래가지고 오히려 가지고 있던 소나무 몽둥이를 뺏겨요. 뺏겨가지고 갑이 이제 B를 갖다가 때리고 요 짓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때도 마찬가지. 갑에게 성립한 범죄가 강도상입니다. 똑같아, 저거하고. 근데 암기하지 마라. 요걸 암기하는 거지. 불이찬다라는 거. 그지? 자, 그러면 어른 어떤 범죄? 그냥 요겁니다. 특수절도. 이것도 저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잡혔잖아, 을이. 먼저 잡힌 요 을이 자기 동료, 갑이 설마 B를 갖다가 이렇게 심하게 때려가지고 상해를 가할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대. 그래서 이제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렸어. 이것도 불이치다. 그 다음, 요거는 등장인물이 3명. 가벌병. 친구인데, 얘들은 동네 양아치들이야. 동네 양아치들이 어떤 것을 공모하는가 하면, 강도만 하자라고 공모합니다. 양조할 필요 없다. 일단, 이건 내가 결론적으로 그 3가지 범죄를 한 거 봤을 건데, 이거는 범죄 명칭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강도를 공모했는데, 어떻게 역할 분담을 했는가 하면, 갑이 피해자 C를 갖다가 폭행 협박하고, 을병은 그 옆에서 망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대. 자, 그런데 갑이요, 무슨 칼? 얘가 이제 아마 때리다가 얘가 반항을 하니까, 얘 갑이 갖고 있는 등산용 칼, 여기 키워드예요, 그냥. 요거 하나만 딱 체크하면 돼. 갑이 갖고 있는 요 등산용 칼로 C를 갖다가 쑤셔서 그대로 그냥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범죄 명칭을 암기해야 된다. 갑한테 성립했던 범죄가 강도 살인죄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공동정범이니까 강도살인죄로 결론이 나야 되지. 그런데 달라. 그러니까 따로 암기해야지. 얘들은, 망을 본 얘들은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 라고 해서 강도, 치사죄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범죄명이 다르지. 그지? 암기를 해야 돼, 요거는. 망을 본 놈들은 강도치사죄. 직접 찌른 놈은 강도살인죄. 그렇게 암기해야 된다. 등산역할 사건. 됐죠? 그 다음,
강간 모르는 사건은 아주 더 쉽습니다. 그냥 몰랐다라는 말이 나올 거야. 몰랐다라는 말. 자, 어떤 경우냐면 갑하고 어른요. 예. 사실 이제 강도를 공모합니다. 강도를 공모하러 이제 그 어떤 집에 들어갔대. 집에 들어갔는데 방이 두 개였대. 그래서 갑은 이제 요 왼쪽 방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어른 또 그 오른쪽 방으로 들어갔대. 이제 각각 막 뒤지고 있는 거야. 예, 각각 막 뒤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왼쪽 방에 A가 있었지. D라고 하죠. D라는 여자가 자고 있었단다. 그러니까 얘가 알지? 얘가 그냥 그걸 보고 바로 그냥 강간을 해버린 거야. 자, 강간을. 근데 판례 표현 중에 이런 말이 나올 거다. 키워드. 어른 옆방에서 열심히 강도짓만 하고 있다가 갑이 강간하는 것을 갖다가 몰랐대.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을이 갑의 강간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이 나올 거야. 모르는 사이에 얘가 강간했다. 이런 말이 나올 거거든. 이거 아슬아슬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범죄명은 굳이 암기할 필요 없다. 몰라. 자기 기억이 뭐 탁월하다. 나는 무조건 암기하고 싶다. 뭐 그러면 내가 말릴 의사는 없지만은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 요거는 암기해야 되지만은. 자, 결론적으로 이거야. 갑은 강도가 강간하면요. 아주 중한 강도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강도 강간죄. 그래서 갑은 결론적으로 강도 강간죄로 처벌했지만은 어른 몰랐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강간하는 줄 몰랐다. 그래서 그냥 어른 특수강도. 왜 특수입니까? 2인 이상이니까. 그냥 강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라고 해서 특수강도죄로 결론이 났던 사건이다. 결국 자, 이것도 뭐 이 범죄를 암기하지 마라. 불일치. 그지? 예. 요 네 가지 사건 위에는 전부 다 똑같아. 고민하지 마라. 전부 다. 예. 그렇게 암기하는 거지. 이거 뭐 논리적으로 절대로 암기하면 안 된다. 논리적으로 했다가는 망합니다. 예. 그 다음 그게 전부야. 넘어가고 그 다음 어디냐. 292 동시범 이야기 한번 해볼까. 동시범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라. 자, 우리가 지금껏 공동정범 다양한 용어들을 갖다가 배워왔었는데 동시범이라는 이 용어는요. 옆에다 적어. 공동정범 부정되는 용어입니다. 공동정범 부정이라고 적어. 사실 이거는 상해죄, 상해죄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이 있어. 그래서 사실은 강론에서 이제 배워야 될 파트인데 미리 땡겨서 배울 겁니다. 미리 땡겨서 배우는 게 더 효율적이야. 자, 동시범은 한마디로 어떤 경우냐면 일단은 두 사람 이상이 있어. 일단은 두 사람 이상은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반드시 한 명입니다. 한 명이고 자, 갑과 을은 각각 어떤 행위를 합니다. 각각 어떤 행위를 해서 A에 대해서 어떤 범죄 결과를 갖다가 발생시키는 경우야. 그럼 이거 공동정범 아닙니까? 아니, 가장 중요한 공동정범 요건이 없습니다. 그렇지. 동시범은 갑, 을, 공모가 없는 경우입니다. 행위는 두 행위가 있는데 공모가 없어. 자, 어찌 되면 이런 경우가 나옵니까? 이런 경우. 자, 이제 살인 케이스를 들겠습니다. 갑도 A를 갖다가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고 싶어 하고요. 우연히도 을도 A가 원수야. 그래서 A를 갖다가 죽이고 싶어 해. 살인 고의가 있어. 근데 이런 살인 고의로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급된 총이 K2 소총이지. 이런 둘 다 살인 고의로.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으니까 공모에 설득이 없지. 자, 근데
아주 그냥 우연히 똑같이 얘를 갖다가 원수다 생각하고, 얘는 저기 어디 산에서, 얘는 저기 어디 바다에서, 바다에서 K2 소총을 A를 향해서 이렇게 발사하려고 겨누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것도 우연히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이제 동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탕 총을 발사했습니다. 자, 이제 동시범 이야기 이제 들어갑니다. 탕 발사했는데 싹 총알이 날아갔는데 A가 그 중에 하나의 총알에 의해서 적살합니다. 수사관들이 살인사건을 갖다가 수사하게서 와보니까 A 머리에 K2 총알 하나가 박혀져 있어. 나머지 하나는 몰라? 어딘가로 빗나간 거죠. 아니 물론 이 뭐 기적적으로 이런 경우 있겠냐? 딱 뚫린 그쪽으로 그냥 그대로 또 총알이 그대로 이렇게 통과했을 택이 그는 없지. 그는 불가능이고 그냥 어느 놈이 쏜 총알은 빗나갔고 어느 놈이 쏜 총알은 머릿속에 박혀져 있고 딱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경찰관이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난감합니다. 얘가 총을 쏜 사실은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얘가 총을 쏜 사실이 있어. 근데요, 아무리 조사해도 요게 누가 쏜 총알인지 도저히 그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거야. 인과관계를 도저히. 그러니까 얘가 쏜 총알이다라고 하면은 갑은 무슨 죄야? 살인죄. 얘는 무죄는 아니지 뭐. 얘는 빗나갔다 이 말이지 그냥. 이게 증명이 되면 그지? 근데 쏜 총이 같다 보니까 총알이 이 총알이 누구 총알인지 도저히 밝힐 수가 없었대. 즉 유식하게 말하면 얘가 누구의 총알로 죽었는지 그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 된 경우입니다. 이걸 갖다 동시범 이렇게 말한다. 알겠나? 자, 이제 동시범 아닌 경우 다시 한번 언급하자. 인과관계가 증명이 됐단 말이야. 갑은 살인죄 기수, 얘는 살인 미수. 그런 경우는 동시범 아닙니다. 예. 그 다음 이런 것도 안 돼. 두 발이 박혀져 있네. 뻔할 뻔치 아니야? 갑은 무슨 죄? 살인 기수, 예. 살인 기수. 이런 거는 동시범 아닙니다. 이런 경우야. 한 발이 박혀져 있는데 누구 총알인지 도저히 밝힐 수 없는 이런 경우. 인과관계 증명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자 원래 어떤 범죄 기수가 승립한다라고 하려면 수사관들이 인과관계를 갖다가 증명해야 되지. 근데 인과관계 증명 못했잖아. 근데 요 둘 중에 틀림없이 한 놈은 기수범이다, 그죠? 예. 근데 인과관계 증명 못하면, 자, 우리 형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봐. 그게 바로 총론에 있는 19조 동시범 규정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자. 동시범 별거 아니야. 19조 일단 용어 정리하자. 독립행위 경합이라는 말이 있지. 줄 한번 딱 꺼두시고. 독립행위 경합 이꼬르 동시범이다. 예. 그리고 그 독립행위 경합 밑에다가 적어라. 공모 X. 동시 또는, 그러니까 뭐 동시라고 하는 건데, 이시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라. 이시. 자, 지금 단어는 동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솔직히 한번 우리 고백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서로 공모가 없는 두 사람이 우연히 A를 똑같이 원수라 생각해서 총을 딱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몇 분 몇 초까지 일치하는 경우가 더 많겠냐, 불일치하는 경우가 더 많겠냐? 조금 불일치하는 경우가 더 많겠지. 그래서 이시라고 이렇게 박아놓은 거야. 사실 여기는 이시범이라는 용어가 더 어울려. 예, 근데 우리 형법 교수님들은 동시범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자. 다만 이시라는 케이스가 더 많아. 더 많을 수밖에. 이시 동그라미 치고 독립행위와 경합 다시 한 번 더 공모 X. 예, 경합한 경우에 자, 요 표현 좀 더럽게 이렇게 표현됐다. 결과 발생, 결과 동그라미, 원인 동그라미.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줄 한번 딱 꺼두십니다.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까지 줄박. 그 밑에다가 딱 네 글자로 표현해라. 뭐야? 네 글자. 뭘꼬?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자 판명된 때야 판명되지 아니한 때야. 그러니까 예, 줄 한번 딱 꺼두십시다. 판명되지 아니한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지금? 각 행위를 뭐라고? 기수야 미수야? 미수범에다가 현관편 번쩍번쩍 이겁니다. 참 피한테는 정말 억울한 일이지. 자 이렇게 각각 공모 없이 뭔가 두 가지 행위를 했는데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라면 각 범죄의 무슨 범? 미수범으로 처벌한단다. 그러니까 갑은 살인죄 미수. 그 다음에 을 역시 뭐? 살인죄 미수. 아 왜요? 아이씨 국회의원들이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 그렇게. 그지? 이리 되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맞지? 분명히 자기를 갖다가 죽인 기수범이 있어 이게. 총알을 박아놓은 기수범이 있는데 수사관의 잘못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하면 미수범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지? 예.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형법을 갖다가 제대로 모르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말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미수범에 대한 간표하고 자 서설 이미 다 내용은 다 파악했다. 어이 한번 보자. 외우려고 하지 마. 이거 미쳤냐? 의사 연락 없이에다가 줄박. 더 간단하게 공모 X. 공모 X. 그 다음 나머지는 보지 마라 절대로. 구별 한번 보자. 구별. 첫 번째 쪽 끝머리 봐봐. 상호 의사 연락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보원과 구별. 맞죠? 예, 공모 X. 나머지는 보지 말 것. 동시범위 성립 범위. 참 이런 것도 보지 마라 절대로. 그 다음 오른쪽. 범죄 공동설, 행위 공동설 X. 이런 거 절대 보지 말 것. 동시범의 종류인데 야 1번 원인 행위가 분명. 이 말은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를 말하는데 요게 19조 동시범위가 아니다. 예, 동시범 종류는 무슨 진짜 오리지널 동시범은 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원인 행위가 불분명. 이게 바로 뭐다? 인과관계 증명 X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수범 다시 한번 더 줄 딱 끊으시고 그 다음에 19조 동시범 잘 봐. 성립 요건 뭐 기억 요건, 리언 요건, 티건 요건, 리얼 요건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기억 시커멓게, 리언 시커멓게, 티거 시커멓게 표시하면서 암기할 필요 없다. 예, 암기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딱 하라는 대로 일단 2인 이상 실행행위 줄바. 그렇죠? 두 사람 이상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실행행위 밑에다가 실행착수라고 적어라. 아니 갑은 총을 쐈는데 어른 총 쏘지 않았다. 그럼 동시범이 아니죠. 예.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요건 요거는 현관편 의사연락이 없을 것 밑에다가 공모 X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건 다 알잖아. 그림으로 다 이해하면 되지. 행위객체 동일성. 행위객체는 하나여야 돼. 그지? 예. 동시시 집어치워라 이거는. 예, 다 아는 이야기다. 그 다음 동그라미 면 요것도 현관편 인과관계 증명이 불가능. 현관편 말했다. 예. 효과 미수범 이걸 이거 읽지 마. 그냥 효과 밑에다 미수범 이래 적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눈 좀 붙이자. 예. 모든 것이 그렇지만 운명적으로 예. 동시범도 이런 원칙이 있는 반면에 뭐 예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더 잘 나와. 자, 이건 뭐 굳이 법정은 암기할 필요 없다. 법정 숫자가 그지? 예, 숫자가 좀 뒷숫자다 그지? 예, 뒷숫자. 그래서 이거는 강론에 있습니다. 강론에 있는 어떤 범죄와 관련된 동시범은 예외가 있어. 그게 뭔데요? 자, 요거 줄 한번 딱 꺼두자. 요 문구 자체를 암기해라. 상해죄 동시범 특례. 특례라는 것은 예외 규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해죄와 관련된 동시범이구나. 그럼 상해죄 동시범은 뭔가 다른 취급합니까? 다른 취급합니다. 상해죄 아닌 다른 범죄들은 인과관계 증명하지 못하면은 그 동시범, 미수범으로 끝내. 이게 19조잖아. 근데 자 이제 이런 경우 보자. 이제 똑같은 등장인물인데 얘들이 생각한 범죄가 틀려. 이거는 살인은 고이고 얘는
상해고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 가벌은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대. 다만 A가 너무 이제 얄미운 짓을 하다 보니까 좀 피보게끔 하고 싶어. 그래서 상해 결과만 이렇게 발생시키려도록 똑같이 생긴 돌멩이를 딱 던진 거야. 얘도 마찬가지. 물론 공무는 있다 없다? 공무는 없다. 예, 동시보면 공무 없는 경우라고 했잖아. 전혀 공무는 없다. 예. 공무 없이 돌멩이 툭 던졌는데 그 중에 아주 똑같이 생긴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중에 한 돌멩이에 의해서 A 머리에 피가 펄펄 납니다. 그러니까 한 돌멩이가 맞은 거지. 다른 돌멩이는 빗나간 거고. 그래 이제 경찰관들이 이 상해 사건을 갖다가 수사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돌멩이가 똑같다 보니까 도저히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 됐대. 자, 이제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 우리 금방 배웠던 19조 동시범 규정에 따르면, 자, 갑, 얼, 공무 없고, 각각 돌멩이를 갖다가 던졌는데, 그 중에 한 돌멩이 때문에 피가 난다. 근데 아무리 조사해도 이건 누가 던진 돌멩이인지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즉, 인과관계 증명이 안 된 경우라면, 갑도 무슨 죄야 돼, 그러면? 저 규정에 따르면, 상해죄 뭐? 미수해야 되고, 을도 상해죄 미수해야 되는 것이 19조 동시범 내용이잖아. 예, 근데 그 예외라니까. 예외라는 것은 미수 예외는 뭘까? 기수겠지. 그렇지. 기수. 되겠나?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왜 상해죄만 이렇게 특별히, 인과관계 증명도 되지 않았는데, 왜 기수범으로 처벌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거는 판사 마음이 아니라 국회의원 마음대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살인죄 케이스가 많겠나, 상해죄 케이스가 많겠냐? 당연히 이쪽이 많죠.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술 좋아하잖아. 이번에 술 처먹고 또, 술병 휘두르고 간 적 있나? 없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심심하면 술 먹다가 맨날 첫날 옆에 있는 사람, 뒤통수를 술병으로 내리치고 피나게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상해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너무너무 많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상해죄 저지르는 놈들은 좀 강하게 처벌하자. 좀 강하게 처벌하자라는 차원에서 상해죄만큼은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한 거야. 국회의원들끼리. 법조문 보자. 263조 봐봐라. 예. 법조문 안개하면 좋긴 한데 지금 당장은 안개하지 마라. 독립행위와 경합, 줄박 밑에다가 적어라. 공모 X. 그 다음 상해에다가 동그라미.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인과관계를 요따구로 표현했네. 원인된 행위 밑에다가 적어라.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줄박. 알지? 인과관계 증명 X. 때는 야 임마 네가 임마 기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안 했냐. 근데 기수범 기자도 없는데. 자, 형광펜. 공동정범 예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공무는 없지. 공무는 없지만 공동정범 예외한다라는 말은 얘도 상해죄 공동정범 기수로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있잖아. 얘도 상해죄 공동정범 기수로 처벌하겠다 이 말이야. 즉 이 말은 둘 다 기수범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됐지? 예, 그 정도 하고 이게 전부야. 예, 이게 전부고 취지 보지 마라. 법적 성질 거정 책임 전환 줄하면 딱 끊었지. 세 번째 줄 끝머리 거정 책임을 전환한 규정 줄바. 요 상해죄는 거정 책임을 전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정 책임 전환 규정이라고 하는데 용어 정리 맞아. 거정 책임이 뭡니까? 형소법 배웠지? 배웠나 안 배웠나? 이런 어떤 범죄인 즉 피고인이지. 어떤 피고인을 기수로 성립하기 위해서 증명할 책임을 거정 책임. 그러니까 증명 책임의日本식. 야, 일본에서는 거정 이런 말 쓰지? 쓰나? 쓰나? 여기 일본 용어라 그러는데. 예. 근데 우리 현대식 용어로 증명 책임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근데 아직도 쓰고 있어, 이거.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범죄 기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증명을 해야 된다. 그지? 인과관계가 있으면 증명해야 돼. 그래야지 유죄 판결이 나오잖아. 자, 근데
보통의 사건에서 그렇게 어떤 피고인 기수로 성립시키기 위해서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야? 판사가, 검사가? 검사요, 검사. 검사가 그정 책임을 져야지 돼.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검사가 인과관계를 증명한 경우냐, 증명 못한 경우냐? 못한 경우잖아. 근데 기수야. 아예 법조문 사용으로 그냥 바로 기수입니다. 이 말을 우리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원래 검사가 그정 책임져야 된다. 어떤 범죄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이 법조문은 지금 검사가 인과관계 증명하지 못한 경우도 기수로 인정하고, 그지? 요 두 피고인 중에 억울한 피고인이 한 명 있지. 자기 돌멩이는 빗나간 그 피고인이 있을 거 아니야. 즉 미수인 피고인이 있겠지. 그러면 야, 일단은 너희 둘 다 기수다 임마. 기수고 너희 둘 중에 미수인자가 있으면 누가 증명하라고? 미수인자가 있으면 피고인 너희들이 증명하라. 그래서 아니 피고인이 그정 책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피고인이 그정 책임지는 경우 없는데 이 법조문은 바로 피고인한테 그런 증명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다라고 해서 이 원래 검사한테 있던 그정 책임이 피고인한테 이렇게 전환되었다 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그정 책임 전환 규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단한 말은 아니야. 일본 용어다, 일본 용어. 보지마. 그 다음 오늘 요거 마무리 요거 하고 좀 눈 좀 붙이도록 한다. 295페이지 그 6번에 적용 범위 봐봐. 6번의 적용 범위. 자, 원래 이 법조문은요 상해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조문이야. 근데 자,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 법조문 적용되면은 편리할까 불편할까? 아주 편리하지. 왜? 이거 증명 안 해도 기소로 덕덕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수사관 입장에서는 욕심이 생깁니다. 이 법조문을 비단 상해죄뿐만 아니라 막 다른 범죄에다가도 막 적용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겠지. 그지? 그래서 판사한테 요구를 합니다. 에이, 판사님, 이거 그 상해죄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말고 상해죄하고는 조금 다른 폭행치상죄도 좀 적용시켜 주십시오. 왜? 어차피 뭐 상해죄나 치상이나 뭐 거의 동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요것도 좀 적용시켜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판사 앞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요런 경우까지 폭행해가지고 죽여버린 폭행치사죄의 경우도 그냥 요거 좀 적용해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증명 못하더라도 기수범으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그냥 싹싹 빌면서, 빈다는 것보다는 뭐 하여튼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요 조문을 이런 범죄에다가도 좀 확대 적용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어차피 뭐 피나고 죽게 만드는 거니까 상해죄하고 동종 아닙니까? 그래서 상해치사죄도 이 상해죄 동시범 특례를 적용해서 우리가 인과관계 증명 못한 경우라도 이 두 놈의 싸그리 기수범으로 처벌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예, 뭐 판사 오빠 멋쟁이. 그 다음에 뭐 만약 여자 판사라면 여자 판사님 미녀 뭐 대도 안 한 마음이 없는 소리 해가면서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자 암기를 합니다. 상해죄가 아니지. 상해죄가 아닌데도 요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판사들이 알았다, 적용시켜 줄게 라고 결론 내려줘. 그래서 폭행고의로 던졌는데 죽었다, 폭행치사죄지. 폭행치사죄. 근데 인과관계 증명 안 돼. 그럼 둘 다 기수야. 우리 판례가 요 세 가지 범죄는 상해죄는 아니지만 상해죄하고 거의 뭐 동종이니까 상해죄 동시범 특례 적용시켜줘서 기수범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인정해줬어. 우리 판례가 세 가지 범죄 안개하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안개될 범죄 두 개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 기억령 상해죄 폭행치상죄 줄박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저 4개고요. 동그라미 D가 현관펜 강간치상죄 강도치상죄 현관펜. 자 요렇게 우리 판사들이 상해죄가 아닌 이런 범죄도 막 적용시켜 주니까 이게 경찰관들이 좀 오버액션 한 겁니다. 뭐 판사님 멋쟁이 이렇게 하면서
어떤 범죄까지 적용시켜 달라고 했는가 하면 강간고의로 A를 강간했고 강간고의로 A를 강간했어. 물론 얘들은 전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우연히 길 가다가 따로따로 길 가다가 먼저 갑이 지나가다가 A녀를 발견하고 강간했는데 뭐 어떻게 치상 결과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을이 강간했는데 치상 결과를 발생했대. 근데 그 치상의 결과가 갑의 강간 때문인지 을의 강간 때문인지 몰랐대. 즉 인과관계 증명 안 됐대. 그때 이제 우리 그 경찰관들이 너무 오버액션한 거지. 아이 판사님 강간치상죄에 대해서도 상해죄 동시범 특례를 적용해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증명 못한 경우 그냥 이 두 놈 다 강간치상죄 기수 인정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판사가 뭐래? 입 닥쳐랍니다. 예, 이건 안 된다. 왜? 상해죄하고 강간범은 완전히 본질이 틀린 거다. 예, 이 강간치상은 강간범이지 상해범이 아니다. 예, 이렇게 본질이 틀린 범죄에 대해서 이거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이유야. 마찬가지. 둘 다 공무가 없는 이 두 놈이 강도를 하다가 이제 또 치상 결과를 야기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처럼 상해죄 동시범 특례를 적용해서 인과관계 증명 못한 경우 이 기수를 좀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입닥치. 예, 왜? 강도치상죄는 재산범죄지. 본질이 재산범죄다. 상해하고는 임마 틀려. 물론 치상이라는 결과가 있지만은 본질이 다른 범죄다. 이거는 본질이 다른 범죄에다가는 이거 적용 못 시켜준다라고 해서 인과관계 증명 못했냐 너희들? 그러면 무조건 무죄 이렇게 끝났어. 예. 그래서 행간편 강간치상죄 강도치상죄 예, 적용되지 않는다에다가 행간편.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는 각각 인과관계를 증명 못해가지고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교사법 이야기. 시간 얼추 비슷하게 맞췄네. 조금 눈 좀 붙여.